아직 해는 뜨지 않았다. 작은 단 안엔 시계 초침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맴돈다. 올해 76. 할머니는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것조차 지금의 그녀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천천히 몸을 돌리고 한 손으로 침대 난단을 짚는다. 그 순간 익숙한 소리가 새어나온다. 아이고.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터져나온 신음. 무릎 관절은 종이를 접듯 뚝 하고 물리고 척추는 겨울 대나무처럼 굳어있다. 몸 전체가 산 하나를 짊어진 듯 무겁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젠 어디가 아픈 건지도 모르겠어. 할머니는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엑스레이에도 나오지 않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 이야기는 고통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약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원인 모를 통증과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손주와 놀아주지 못하는 할머니. 계단이 무서워 잠 보러 가지 않는 할아버지. 엄마, 어디 아파? 라는 질문에 그저 조용히 고개만 젓는 어머니. 약은 평생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곳을 건드리지 않으면 평생 걷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우리 몸은 직과 같다. 기초가 1cm만 어긋나도 몇 년 후엔 지붕이 무너진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문제가 무릎에서 시작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다. 걷지 못하고 잠 못 이루고 약만 한 움큼 삼키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고통이 아니다. 바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 그러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몸에는 3개의 비밀 포인트가 있다. 통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곳을 매일 밤 단 3분간 자극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다. 지팡이를 버린 할머니, 반 2주 만에 손주와 공놀이를 한 할아버지, 반 3일 만에 허리 수술만 5번 받은 사람이 이젠 약 없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번 시도해 보겠는가? 주사도 수술도 기계도 필요 없다. 오직 당신의 2 손만 있으면 된다. 나는 손지철 의사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3가지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3개의 비밀 포인트. 현대 의학이 종종 놓치고 가는 곳. 하지만 바로 그곳이야말로 다시 걷기 위한 인생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 그 시간을 당신에게 드린다. 만약 인내할 수 있다면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저 30년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잤어요.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나무 지팡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건 마치 한 사람의 남은 생애를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소리 같았다. 백발, 굽은 허리, 떨리는 오른손으로 닳아버린 지팡이를 짚고 있는 76세의 여성.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내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녀의 눈빛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진료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버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으러 왔어요. 손주가 이번 가을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물었죠. 할머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녀는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다. 침도 맞아보고 파맥도 먹어보고 야맥도 먹어봤다. 어떤 달은 약값이 지출연금의 절반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 그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이 나이에 안 아프려면 수술밖에 없어요. 하지만 70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면 안다. 수술이란 치유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 누군가는 회복되지만 누군가는 다시는 못 일어나기도 한다. 박순자 씨는 남은 신을 그 도박에 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처방도 MRI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물었다. 할머니는 직접 본인의 손으로 약보다 더 강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시면 해볼게요. 나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처방전이 아니었다.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허벅지 앞쪽을 만지세요. 내일 밤 3분. 가볍게요. 그녀가 아픈 곳은 무릎과 허리였다. 하지만 내가 만지라 한 곳은 허벅지 앞쪽이었다. 왜일까? 노인의 몸에서 아픈 곳이 항상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허벅지 앞 근육이 굳으면 골반을 당기고, 골반이 기울면 척추가 눌리고, 척추가 틀어지면 무릎이 잘못된 하중을 받아 염증이 생긴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연쇄 복리노의 시작이다. 사흘 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지팡이 없이 마당에 나가서 상추를 따봤어요. 다 나은 건 아닌데 허리를 타고 섰어요. 나는 말했다. 계속하세요. 내일 밤 3분. 가볍게요. 반죽하듯이 예전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듯이. 2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지팡이는 눈 밖에 두고 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가 나를 울컥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어젯밤 꿈에서 제가 끼고 있었어요. 진짜는 아니지만 아침에 눈 뜨니까 안 아팠어요. 허벅지 앞 근육.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위. 사람들은 아픈 곳만 치료하느라 바쁘다. 정작 이렇게 묻지 않는다. 내일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진실. 노인에게는 치료가 실패했다는 느낌 자체가 실제 통증보다 더 아플 수 있다는 것. 허벅지 앞 마사지. 힘줄이 끊어질 듯 누를 필요 없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에게 속삭이는 것이라. 내가 여기 있어. 널 돌보고 있어. 박순자 씨 같은 분들은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작은 신호 하나. 이 몸이 아직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신호.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를 모르는 이들이 손편지를 보냈다. 허벅지를 그리고 새 손가락을 그린 그림. 그건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매일 밤 3분, 허벅지 앞. 기억하는 법. 아프지 않은 곳이 보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단순한 움직임 하나다. 20년 동안 지팡이를 짚던 사람을 걷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통을 만들어낸 시작점을 찾고 있는가? 어둠이 3층 아파트를 감쌌다. 디지털 시계는 1시 42분을 깜빡이고 있었다. 뒷노인 올해 85세. 천장을 바라본 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누워있다. 그의 옆에는 물 한 잔, 먹지 않은 수면제 3알, 그리고 접이식 매트리스 위에서 본이 자는 손자가 있었다. 그는 손자를 깨우지 않았다. 단지 아주 깊고 아주 조용한 한숨을 내쉴 뿐 자신의 숨결조차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이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랍을 여왔다. 그리고 꺼낸 것은 약이 아니라 낡은 종이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세 줄. 발바라. 5분. 모두 잠든 밤마다.
3일 전 그는 병원을 찾았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불면증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는 밤이 무서워요. 할 일이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고 몸이 자꾸 저한테 날아거든요. 넌 이제 젊지 않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예전엔 체육교사였어요. 이 발로 산도 타고 바다도 넘었죠. 그런데 지금은 눈도 서 있으면 다리가 떨려요. 나는 말했다. 그럼 가장 오랫동안 내면했던 곳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발, 그 발에서 다시 시작해요. 발바닥. 현대의학에서는 몸의 두 번째 지도라 불린다. 수천 개의 심장, 내장기관, 혈액순환, 자율신경과 연결된 반사점. 하지만 우리는 그 발을 구두 속에, 슬리퍼 속에 넣은 채 평생 그 무게를 잊고 살아간다. 나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었다. 자리에 앉는다.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린다. 엄지손가락 2개로 발바닥 중심을 가볍게 문지른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을 깨우듯이. 김노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잃을 게 없었기에 따라했다. 죽는 게 무섭진 않아요. 선생님, 근데 사는 게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더 무서워요. 3일째 아침, 그는 아침 6시에 전화를 걸어왔다. 소리는 떨렸고 어젯밤 약 없이 5시간을 잤어요. 정말 꿈 같았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발바닥을 어루만진다는 건 살아있다는 감각, 움직임의 근원에 닿는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몸의 뿌리, 나무의 중심, 기초 그 자체다. 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발 반사점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엔도르핀, 즉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당신 자신의 두 손으로 그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그는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3주 후엔 모든 수면제를 끊었다. 그 어떤 의사도 장담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그저 손과 인내심만으로.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가을날 오후 그는 내게 젤로로 한 장의 사진을 보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진. 아이도 없고 그도 웃고 있었다. 붉은 벽돌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사진 아래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젠 이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진 않아. 대신 발을 아껴야 한다는 걸 먼저 가르치고 있어. 아프기 전에. 숨겨진 반전. 그가 나를 찾아오기 전 이미 유서를 쓰고 있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고통의 연장이 될까봐. 우리는 종종 모른다. 어떤 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왜냐면 그들은 여전히 웃고 여전히 천천히 공원 길을 걷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작은 접촉점 하나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준다.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불빛처럼 발바닥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 그곳을 어루만지는 순간 온몸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 우리는 아직 계속 나아갈 수 있어. 현대의학에서는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 부위를 정확히 전현한다. MRI,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모두가 아픈 곳만을 집중 분석한다. 하지만 이영희 씨처럼 평생의 잔인한 역설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아픈 부위를 제대로 치료해왔어. 그런데 단 한 번도 원인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어. 유영지, 71세.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신중하고 원칙적이며 지독히도 성실했다.
15년간 내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층치료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일 아침 물리치료 운동을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은 늘 거기 있었다. 날이 갈수록 더 집요하게, 더 조용하게 퍼져갔다. 제 몸이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느낌이에요.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붓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가 안에서 터져버린 것처럼요. 그녀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기대는 없었다. 단지 세 마디만 남겼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진찰을 시작했다. 왼쪽 어깨는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10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다. 무릎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뚜렷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각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조금씩의 불편함이 모여 삶을 지워가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깨도 허리도 무릎도 잊으세요. 이제부터는 허벅지 앞쪽을 내일 밤 가볍게 3분만 만져주세요. 그녀는 나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다. 제가 아픈 건 어깨랑 허리인데요. 왜 갑자기 허벅지인가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년이나 시도해왔으니까 이제는 비논리적인 것조차 해볼 가치가 있었다. 단지 평범한 하루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3일째 아무 변화 없었다. 6일째 여전히 어깨가 아팠다. 7일째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8일째 밤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통증이 별표 없어서 별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근데 그 이상함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통증은 아픈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내가 의대 심의층들에게 첫 수업 때 화이트보드에 꼭 써주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되었다. 그녀의 허벅지 앞 근육은 마른 밧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이 몸 전체 축을 틀어놓았고 어깨는 잘못된 자세로 힘을 받았으며 척추는 미세하게 꼬였고 무릎은 중심이 어긋난 채 하중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극심한 통증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틀어진 축을 다시 맞추면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단지 처음 왔던 그 조용한 감식 그대로 말없이 사라져간다. 그녀는 계속해졌다. 내일 밤 3분 허벅지 앞쪽만 3개도 아니고 기대도 없이 단지 자신이 한평생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몸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처럼 2번째 달 손녀를 안아도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3번째 달 사촌동생 결혼식에서 45분 동안 서 있어도 괜찮았다. 그리고 4번째 달 친구들과 함께 등산에 갔다.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회복의 정산이었다. 숨겨진 반전이여. 그녀를 무너뜨린 건 통증이 아니었다. 모든 걸 결표 정확히 결표 해왔는데도 결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결표이었다. 기계로 측정되지 않는 고통도 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고통, 마사질환, 단순히 근육을 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랫동안 강제로 침묵해온 자기 몸과의 결표 대화 보관 결표이다. 기계처럼 취급받고 억눌리고 무시당해온 그 몸과 다시 만나는 시간. 후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깨랑 허리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제 자신과의 관계부터 다시 회복해야 했던 거였어요. 혹시 내일 아침 발을 바닥에 디딜 때 몸이 살짝 떨리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추워서가 아닙니다. 농화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조용히 속삭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예전처럼 버텨줄 수 없어요. 당신이 세상에 처음 닿은 곳, 그리고 내일 밤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곳. 하지만 그 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으신가? 홍민동 씨, 69세. 그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꺼낸 한마디에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이 들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다. 그는 건축 엔지니어였습니다. 40제곱 넘는 땅을 밟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낮은 계단 하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5분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뗍니다. 진단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발목에 생긴 작은 골드, 청발.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죠.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의학에서는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심장, 간, 심장, 뇌, 인대 시스템과 연결된 수천 개의 말초신경이 집중된 곳이라 설명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저 신발 속에 넣는 부위로만 여깁니다. 나는 그에게 낡은 테니스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5분, 발바닥 아래에 굴려보세요. 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든 뿌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5일째, 300보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10일째,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제대로 선 적이 없었구나. 발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중심축이 틀어집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가 내려앉으면 천장이 아무리 예뻐도 문이 아무리 새로워도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망가집니다. 홍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을 매일 밤손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무처럼이 아니라 의식처럼. 60년 넘게 너한테 온몸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는데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구나. 미안해. 3주 후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2달 후 아내와 손을 잡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변화. 이젠 전신 사진 찍는 게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단단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반전이요. 병원에 오기 전 그는 이미 허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하루 전반 그는 직접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남이 내 몸을 수술하기 전에 나는 내 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몸이 약이나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몸은 단지 한 마디 사과를, 그리고 매일 밤 잊혀진 부위에 앉아주는 그 두 손을 기다릴 뿐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 수는 있어도 발이 떨리고 있다면 결국 모든 이는 무너지고 맙니다. 연미자 씨, 73세, 20년 넘게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5곳의 병원을 다녔고 척추 내시경 시술만 3번, 왼쪽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전기줄이 살을 타고 흐르듯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몸을 훑고 지나가는 통증. 이젠 꿈도 꾸지 않아요. 선생님, 꿈속에서도 통증이 절 깨워버리거든요. 남편주 씨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구급차가 아니라 달콤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 안에 다리를 조용히 주물러준 그 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손 대보지 않은 곳이 혹시 있을까?
나는 척추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 씨에게 옆에 앉아 아내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무릎이 가장 깊숙한 오목한 곳에 손끝을 얹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공간이다. 혹은 한의학에서는 지혈이 막힌 문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자골신경의 가지들과 엉덩이, 종아리로 이어지는 혈관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이 굳어 흐름이 막히면 통증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조 씨에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5초에 한 바퀴씩 가볍게 마사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세게 누르지도 말고 억지로 문지르지도 말고 오래 잠긴 문을 가만히 두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4일째 되는 새벽 4시 연미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6시간을 내리잤어요. 꿈도 없이 통증도 없이 한 번도 깨지 않구나. 남편이 제가 안 깨어나서 놀랐대요. 근데 저는 눈을 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겨진 반전. 연 씨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3주간 매일 밤 5분 마사지를 받은 후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 30걸음, 그리고 100걸음, 지팡이도 힘겨운 의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손과 잊혀진 어둠 속 부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 의학에서는 이것을 원거리 통증 지배 역설이라 부릅니다. 멀리 떨어진 심장이 눌리면 전혀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픈 곳만 치료하지 문제가 시작된 뿌리를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무릎 뒤쪽 마사지. 그것은 단순한 저림 완화가 아닙니다. 그건 끊겼던 연결의 흐름을 다시 잇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감추어온 아내의 통증을 남편이 손끝으로 처음 만졌을 때 그건 치료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연 씨는 지금도 약간의 통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픈 게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신호라는 건 알고 그 신호에 답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때때로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시작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는 잘 자요 나는 임산할이 아니다. 몸을 뒤척이며 흘러나오는 작고 깊은 신음입니다. 그건 닳아버린 척추에서, 굳어버린 무릎에서, 발라진 발바닥에서,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학습되어 버린 한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적은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바로 침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을 때 김화자 할머니 85세 하루에 약을 15살씩 복용하셨고 수술만 5번. 그런데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 고통과 대화하는 법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작은 손노트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접 손으로 적은 문장. 세 곳 3분. 내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기. 허벅지 앞쪽, 몸의 축을 바로잡기 위해. 발바닥, 혈액순환을 다시 열기 위해. 무릎 뒤쪽, 깊숙한 심경의 압박을 풀기 위해. 그녀는 그 노트를 내 성경이라 불렀습니다. 내일 밤 펼쳐서
미치를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아주 작더라도 첫째로 몸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달째 자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넘어질까봐 무섭지 않았어요. 그 배경에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풀리면 골반이 정렬된 허리, 무릎 압박 감소, 발이 열리면 혈류 증가, 산소 공급 향상, 오금이 이완되면 자골신경 압박 완화, 통증 신호 차단. 하지만 과학보다 더 강한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하세요. 3개월 후 김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치유 운동 지도자가 되었고 직접 마사지 지도 그림을 인쇄해 다른 어르신들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서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매일 밤 제가 제 몸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랫동안 내면했던 제 자신과 숨겨진 반전. 그녀는 한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 3분의 자가치유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결국 손녀가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처럼 저랑 같이 발 마사지 해주세요. 엄마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기적은 빛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조용히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오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하는 마사지 한 번, 그건 사과입니다. 원을 그리는 손의 움직임, 그건 감사입니다. 통증 없이 잠든 밤,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허벅지 앞에 1분, 발바닥에 1분, 무릎 뒤에 1분, 하루 3분, 반복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고통에 대해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쉬는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침묵입니다. 지친 근육의 침묵, 조금씩 어긋나는 관절의 침묵, 그리고 더 이상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의 침묵. 하지만 어느 순간 정확한 접촉이 시작되고 부드러운 원 하나가 그려지고 온전한 숨이 쉬어지고 밤마다 반복되는 3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수백 년 후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낙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수술만 3번 받은 85세 노인 후 손주와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 자식에게 버려졌던 할머니다. 지금은 고시원 동네의 마사지 선생님이 된 모습, 말기 암 환자인 한 엄마가 매일 밤 발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쓰다듬 듯 기억하는 장면. 우리는 나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와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다만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점으로 매일 밤 어떤 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통증이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이건 분명히 압니다. 당신이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고통이 무섭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접촉점. 허벅지야, 발바닥, 무릎지. 이 세 곳은 당신이 끊어버렸던 몸과의 연결을 다시 시작하는 세계의 문입니다. 나는 이걸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지 바랍니다. 이건 삶의 의식입니다. 내일, 강력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장비를 끄고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지만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몸과 다시 마주 앉는 시간. 3시 50분. 언젠가 뒤돌아갔을 때 당신은 몇 알의 약을 먹었는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처음으로 가장 아픈 곳을 만졌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이 가벼워졌던 순간 결국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더 이상 아이고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 중이다. 이 여정은 당신이 처음부터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시작만 하면 됩니다. 하루 3분. 오늘 밤부터 가볍게 그저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자기 몸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통증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